고혈압의 만성 코막힘 증상의 원인. 여러분들이 또 장마 때나 환절기가 되면요, 계속 알러지 비염이나 그다음에 계속 울지도 않았는데 만성 코막힘 증상이 있거나, 자, 그런데 이 원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원인이 뭐 때문이었는지 이번 시간에 앨런 게비 박사의 내추럴 메더신에 있는 고혈압 수치 올리는 이 음식 특별히 주의하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혈압을 유발하는데 아주 큰 기여라는 5가지를 보셨는데, 이번 시간에도 몇 가지 원인들을 좀 보겠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만성 코막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알러지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우유 계란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알러지 음식이 우유 계란이죠. 예, 특별히 우유에는 카소몰핀과 같은 이 마약성 몰핀이 들어 있습니다. 예, 계란에도 계란 2개씩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난번에 이 왓더 헬스 다큐에 이 과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예, 니코틴, 담배 5개피를 먹는 것과 같다. 예, 피는 것과 같다는 얘기 한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뭡니까? 알러지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피부 연고를 바르고 스테로이드 계열을 바르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하는데, 자, 음식 알레르기가 암을 유발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또 많은 과학자들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 위험한 음식들이 뭔지를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대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예, 그 원인이 뭐냐면 대개는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흰빵, 흰 밀가루 음식이 글루텐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이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우유하고 계란이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해서, 특별히 우유에 있는 이 카제인 단백질은 사람이 이게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우유만 마셔도 설사를 쫙쫙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알레르기 검사 그래서 하시잖아요. 여기 오시면 뭐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동물의 털에 알레르기가 있고요. 어떤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고요.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검사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알레르기 검사하니까. 자, 때로는 음식 알레르기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 보고가 있는데, 특별히 실제 아토피 알레르기가 있는 고혈압 환자 100명 가운데 93%는 혈압약을 먹지 않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차단했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돼요.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알러지 음식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요. 이제 아시겠죠? 이 알러지 유발 음식이 얼마나 이 만성질환에 취약한지. 잦은 편두통으로 고생하던 고혈압 환자 15명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찾아내서 해당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으니까 정상 혈압으로 오더라. 저는 이게 환우들에게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들하고요, 또 알러지의 그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질환, 장질환이 참 많은데, 장누수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도 이 글루텐이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마을이 콩고기, 밀고기를 하면 환우분들이 기절을 해요. 그날은 그동안 굶주렸던 고기에 대리 만족이라 그럴까? 막 그날 난리가 납니다, 다들. 근데 요새 이제 저희가 글루텐을 넣으면 완전히 고기 같은 맛을 거의 다 내요. 흡사한. 근데 빵도 여러분들이 왜 즐겨 드세요? 쫄깃쫄깃한 게. 그 식감과, 그죠? 글루텐을 안 넣으면 국수도 쫄깃쫄깃한 맛이 없는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글루텐의 위험성을 알면서 국수도 글루텐 프리 국수, 글루텐 프리 빵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글루텐을 완전히 제한하고 대신에 글루텐 대신에 뭘 써요, 제가? 콩고기 만들 때 콩이 주 원료긴 하지만 뭘 씁니까? 글루텐 대신에 제 요리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는데, 지난번에 글루텐 대신에 뭐 넣었습니까? 만주오카, 타피오카, 감자 전분하고 비슷한, 그걸 넣으면서 이제 콩고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차전자피나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매일 드시는 햄프 아마 치아 가운데 치아씨드, 치아씨드는 왜 마약 문명이 가장 이 힘이 전 세계에서 세냐면 치아씨드를 주식으로 먹어서 그래요. 게다가 치아씨드는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보면 알겠지만 부풀리는 성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치아씨드를 넣어서 드시면 굉장히 이 포만감과 식감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주효과에다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알러지 유발 음식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알러지는 고혈압의 원인인 뿐만 아니라 이런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들은 암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암 환자들이 동물성을 제한하냐면 동물성이 거의 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온갖 항생제에다가 살충제, 제초제, 뭐 말도 못한 이 화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알러지가 굉장히 이 고혈압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요 이 앨런 게비 박사는요 베타 차단제로 잘 치료되지가 않던 31세의 남성 고혈압 환자, 고혈압 병력이 약 8년 정도 되는 이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자, 평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던 이 환자가 체중이 비만도 아니었고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는 생활을 했는데 만성 코 막히는 증세가 있었어요. 만성으로 코가 막혀요. 그런데 이 증상이 오는 원인이 뭐냐면 이 고혈압 환자가 만성 코 막힘 증세까지 있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 달걀하고 우유 유제품을 끊었더니 만성 코 막힘 증세도 고혈압 증세도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혈압 환자가 만성 코 막힘 증상이 있었던 원인이 달걀과 우유 유제품으로 인한 빵에 뭐가 들어갑니까?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예, 글루텐. 이러니까 알레르기가 나을 수가 없겠죠. 근데 현대인들이 보면 거의 다 흰빵을 달고 사시잖아요. 흰빵, 흰밀가루, 흰국수. 예, 다 글루텐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글루텐 프리 음식을 드시는 것이 이 알러지를 예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도 10년 동안 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차단했더니 10년 동안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면서 고혈압 약을 완전히 끊을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알레르기 증상이 의심될 때는 원인이 되는 음식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유하고 계란만 끊어도 이 뭡니까? 알러지 비염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우유, 계란 끊어줬더니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해서 이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던 이 학생들이 거의 다 없어지더라고요, 증세가. 그래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이 고혈압의 또 한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원인 음식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만 해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몸을 불편하게 하던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러지를 있는 음식을 차단해도 고혈압을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중해 식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근데 이 베스테리안을 보면 이 락토 오버나 페스코나 생선만 먹으면서 채식을 하는 고기 뭐 이런 건 안 먹는데 생선만 먹는 페스코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우유하고 계란을 먹는 뭐 락토 오버도 있고 다양하죠. 지중해 식단은 이제 뭐가 다릅니까? 채식과 채식주의자. 여기 보니까 지중해 식단은 과일, 채소, 콩, 곡물, 생선과 올리브 오일은 많고 고기와 유제품은 우유 유제품은 예, 적은 것이 지중해 식단의 특징이고 지중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중해 식단 하면. 지중해 식단에는 저지방 채식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지방이 저지방은 아니야. 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많이 활용하죠. 올리브 열매도. 사실은 올리브 오일보다 더 좋은 게 올리브 열매죠. 올리브 열매를 계속 드시면 염증이 몸에서 사라져요. 예,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드실 수 있는 뭐 이태리나 유럽 쪽에 계시는 분들은 매 끼니마다 올리브 열매를 드시면 변비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몸에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금 몸에 염증이 많고 독소가 많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변비 치료제로 그러면 장폐색이 뚫리겠죠. 그래서 심각하신 분들은 저녁에 이 숯가루 드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변비가 올까봐 숯은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데 탁월한데 숯을 계속 드시다 보면 변비가 와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스푼에다가 숯캡슐 2개 정도 개가지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주무시면 밤새도록 이 대장벽을 다 훑고 장벽을 다 훑으면서 독소들을 흡착할 뿐만 아니라 변비 증세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염증 치료제로 그래서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숯을 활용하는데 자, 이런 지중해 식단 실험을 해봤어요. 혈압이 높고 심혈관계 질병에 위험이 있는 참가자 55세에서 80세 환자들 772명에게 3개월 동안 지중해 식단을 제공을 해봤더니 저지방 식사를 한 그룹보다 혈압이 훨씬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다른 연구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식단에 포함했을 때 혈압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실 때도 엑스트라 버진 성경에 보면 엑스트라 오일 나오죠. 예, 언제 엑스트라 오일이 나옵니까? 열처녀 생각해 보시면 예, 순결한 5처녀를 일컬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죠. 예, 엑스트라 버진. 예. 그래서 이 오일 중에 최상급을 얘기할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제 기억나시죠? 그런데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실 때도 오일도요 달라요. 예, 라이트가 있고, 예, 미디엄이 있고,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리하는데도 그거 제가 오일 강의를 이제 다시 또 해드릴게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고온에서 오일을 사용해야 할 때는 어떤 오일을 쓰셔야 되는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기 전에 시간을 좀 끌어서 제가 좀 단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오일을 여러분들이 고온에서 사용해야 되는가, 예, 그것도 좀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식단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 올리브 오일이 이 혈압을 하강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물론 지중해 식단이 고혈압 식단보다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조금 떨어졌지만 심혈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C반응 단백질을 낮추는 데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면서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신 분들은 지중해 식단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채식과 비슷하지만 가끔 이제 생선을 페스코처럼 그렇게 드시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지중해 식단과 이 페스코 식단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기와 유제품은 거의 먹지 않으면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지중해 식단도 혈압을 낮추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채식은 말할 것도 없겠죠. 채식을 하는 사람은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3분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저지방 채식, 콜텔, 에세스틴이나 딘 오니시 박사처럼 뭐로? 원다이어트로. 예.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정신 놓고 있다. 원다이어트. 예. 그래서 고혈압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순수하게 채식만 하든 우유와 달걀을 포함하는 락토 오버 베지테리안이든 완전 비건이든 상관없이 채식 위주의 식단은 이 혈압을 하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가족들이 이제 육식을 하거나 뭐 생선을 먹거나 이런다고 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 가족들이 처음부터 이제 이 비건이 되기 어려우시니까 그럴 때는 채소를 많이 먹고, 예. 812를 기억하세요. 예, 80%는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10%는 단백질, 10%는 지방질. 요런 비율로 제공하시면 그래도 좀 비교적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하면 혈압을 높이는 설탕, 소금, 카페인은 덜 먹으면서 혈압을 내리는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예,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이 1대1에서 1대4 이하로 이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없어지고 체중이 줄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채식이 고혈압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채식과 지중해 식단과 생식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예. 물론 우리가 로푸드로 드시는 쪽이 좋아요. 근데 로푸드가 생식과 니꼴은 아닙니다. 생식은 그냥 그대로 먹는 거고 로푸드는 날것에라는 뜻은 있지만 50도 이하의 예, 효소를 파괴시키지 않는 음식이 로푸드예요. 그래서 하늘마을에서 비건 채식과 로푸드,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엔자임이 그대로 살아있는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의 산음식, 죽은 음식에서 보셨지만 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많은 만성 환자들은 세포가 거의 죽어 있기 때문에 산음식으로 부활시켜야 돼요. 계속 죽은 음식, 효소를 파괴시켜서 고기, 생선 그냥 못 드시잖아요. 물론 뭐 육회나 뭐 생선회를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신 기생충이 바글바글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생충 제거하니까 예, 많은 만성 질환자들이 기생충이 바글바글 하시잖아요. 그래서 암이 이상한 돌연변이가 아니라 결국 봤더니 300여 종이 넘는 음식물 독소 가운데 있는 기생충들, 편충, 촌충, 십이장충,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아프리카의 그 기생충 요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작은 그 기생충이 하나가 들어가서 이 엘리펀트, 코끼리 기생충 보면 기가 막혀요. 다리 하나가 코끼리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가운데 음식물 독소를 유발하지 않는 음식이 상당히 좋은데 생식과 로푸드는 달라요.
로푸드는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50도 이하에서 그 열에 의해서 그 가미되지 않은, 당화시키지 않는 음식이고요. 생식은 쌀도 생으로 먹어요. 이것과는 다릅니다. 자, 연구에 의하면 생식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이완기 혈압을 상당히 낮춘다고 보고가 돼 있고, 생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 중 어떤 것이 혈압을 낮추는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자, 이거 보시면 생식을 하는데 건강이 회복되는 분들, 생식을 하는데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분들은 차이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은요, 생식을 1년 하고 나서 체중이 30kg가 돼서, 지난번에 우리 오래 계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음식을 아예 소화를 못 시켜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식의 효과가 부작용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좋은 건 로푸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처럼 8:1의 비율로 80%는 천연 탄수화물들은, 과일은 여러분들이 토마토 빼고는 익혀 드시지 않잖아요. 그죠? 효소 일부러 파괴시켜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사과, 포도 다 익혀 드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푸드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무조건 생으로 드시는 게 다 건강하지. 여러분들이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이 크로마뇽인이나 호모 사피엔스로 돌아가셔서 그냥 난 무조건 생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호모 사피엔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도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화식도 아니고 무조건 생식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로푸드로 비율을 80%를 맞추시고 10%는 단백질, 10%는 지방질을 잘 공급하셔서 여러분의 죽은 세포를 산세포로 바꾸셔야 되는데, 불에 조리하지 않으므로 에이지 독소, 당화 시키는 그 독소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부산물을 만들지 않아서, 사실은 화식보다는 생식이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화식이 더 좋다는 거 어제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 채소 어떻게 드시는 게 더 좋았어요? 브로콜리하고 케일 어떻게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살짝 쪄서 효소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로푸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방법들 좀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로푸드 식단이 미치는 영향, 하이퍼텐션과 오비시티, 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쭉 보니까 32명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 과체중이 28명이었는데 적어도 식사 중에 40%는 생식, 과일, 채소, 씨앗, 견과류, 씨앗, 기름을 하도록 권고하고, 6개월에서 7개월 후부터는 생식을 통해서 전체 열량의 62%를 섭취하도록 생식의 비중을 늘렸더니 전반적으로 체중은 평균 3.8kg가 줄어들고 다이아스토릭이 17.8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나 다시 불에 조리돼서 당화시켰더니, 음식의 양을 늘리자 화식을 점점 비율을 늘렸더니 열량과 소금 섭취량은 전과 동일했으나 혈압이 신속하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생식도 화식도 비율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거의 로푸드로 효소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드시는 게 사실은 건강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8:1을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의 산 음식 죽은 음식의 비율을 보시면, 이 암 환자들이나 만성 질환자들은 8:1로 드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 천연 탄수화물은 여러분이 생식으로 드시지 말래도 그대로 효소가 살아있는 거 그대로 드시잖아요. 사과 막 익혀서 드시는 분 없죠? 여기 사과 막 불에 익혀가지고 드세요? 그렇잖아요. 바나나 불에 익혀 드십니까? 그러니까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과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80%로, 10%는 단백질, 10%는 지방질, 요런 형태로 드시는 게 이 당화시키지 않아서 상당히 이 안전하게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번 시간에. 그래서 로푸드가 상당히 이 하이퍼텐션과 이 고혈압과 비만에 얼마나 적절하게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셨어요.